행렬에 대한 흐름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연산적인 내용들 설명을 하고 첫 번째는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뭐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멍선 아무것도 몰라. 멍서니까.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잘 체크를 하면 돼. IJ 순서 헷갈리면 안 되고 요것이 틀려보면 할 말이 없어. 요건 이론적인 내용이 없어. 됐습니까? 얘를 일상생활에서 행렬 만드는 연습을 시킬 수 있다. 그럼 도대체 뭘 생각을 하냐면 IJ에다가 수를 넣어가면서 모르겠으면 내가 모르겠으면 수를 넣어가면서 할 거라고. 행렬 만드는 행렬에 대해서는 원래 보통 우리는 어떤 행렬만 주로 쓰기로 했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1 요것만 쓰기로 했어. 주로. 그런데 행렬 만드는 것은 3 곱하기 3이 나올 수도 있다. 나의 생각입니다. 됐어요? 행렬의 모습을 만드는 거니까 2 곱하기 2는 너무 간단해. 그러지?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그냥 수를 넣어가지고 확인하면서 가겠다 이런 생각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행렬의 뭐 성분 같다는 것은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행렬의 연산 문제는 하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선생님 생각이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로 생각하면 돼. 1번이 첫 번째 개인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학교 행렬 문제는 선생님 생각은 네 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 적게 내는 학교들은 3-4문제밖에 안 날 거라고. 낼 게 없으니까 그래 원래. 근데 행렬이라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뭐 비중치로 따지면 한 4-5문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형태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항식의 연산하고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주의사항 하나는 딱 한 가지. 식 정리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들이 주의사항 한 가지는 아마 선생님 생각은 뭐 요 정도 곱셈의 정의입니다. 16번 꼭 체크하고 가세요. 나온다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 행렬의 곱셈의 정의는 중요하다라고 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문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쉽게 쓰기 위해서 A 곱하기 B 행렬 곱하기 C 곱하기 D 행렬은 얘가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B하고 C가 같아야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결론은 누가 나온다? A 곱하기 D 행렬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행렬 곱셈 연산의 성질. 됐습니까? 덧셈 연산은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B 더하기 빼기 C 곱하기 D 행렬이 되려면 어째야 돼? 행렬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죠. A랑 C랑 같아야 되고 B랑 D랑 같으면서 결과도 A 곱하기 B 행렬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겠죠. 이거는 행렬 연산의 기본 성질이니까 나올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OX로 나올 수는 있어요. 덧셈이 정의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곱셈이 정의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짬뽕을 시킬 수 있겠지. 짬뽕 AB 곱하기 CD 더하기 EF 이게 정의가 되려면 덧셈과 곱셈을 다 알고 있어야겠지. B하고 C가 같아야 되고 얘의 결과는 A 곱하기 D 행렬이 나올 것이고 더하기 E하고 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이 나올 건데 어떤 결과물이 나와? A 곱하기 D 행렬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 돼? B하고 C는 같아야 되고 A랑 E가 같아야 되고 D랑 F가 같다. 요 말을 하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행렬의 연산이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에서만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체크를 하고 한 번은 써봐야 됩니다. 실제 너희들이 연산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지만 물어보면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체크를 해준 겁니다. 다음은
행렬 연산 첫 번째는 왜 안 보이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29번은 조금 한 단계 더 간 거고, 한 단계 더 간 것이고, 33번 보겠습니다. 33번 a 더하기 b가 나왔고 a 빼기 b가 나왔을 때 a제곱 빼기 b제곱 행렬을 곱할 때 계산을 할 때 곱셈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 전개 문자로 했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내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연산 문제로 하나를 나와요. 보통. 알겠습니까? 행렬 문제를 많이 낸다 하면 이 문제가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보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떤 식의 문제로 나올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나온 문제가 이 문제야.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가 나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냥 곱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교환법칙에 대한 애를 건들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를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지? 근데 기본 연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얘를 곱해서 계산하는 소리가 아니라 행렬 a, b를 각각 구하라는 소리야. 두 개를 더해서 a를 구하고 두 개를 빼서 b를 구해가지고 각각 한 다음에 a제곱을 구하고 b제곱 구한 다음에 다시 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죠? 혹시라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라도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풀어야 돼. 일단 이렇게 풀면 안 틀리거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곱셈 행렬의 기본적인 교환법칙이 성립을 안 하니까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섞여 있는 거야. 32번 같은 문제가. 조심해야겠지. 그러면 여기서 하자는 말은 뭐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함부로 쓰면 안 돼. b제곱까지는 관계가 없겠지. a는 교환법칙이 뭐 상관없으니까 더하기 ab 더하기 ba 이렇게 작성하자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럼 a 빼기 b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겠지? 요 말이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거의 형태는 요거 두 개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다음에는 조심해서 나는 행렬이 순서가 헷갈리면 가로를 풀어가지고 전개하는 게 맞습니다. 순서대로. 순서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이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올 거야.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한 문제를 낼 거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여튼간에 지금 32번, 3번, 31번까지는 연습을 해놓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보니까 29번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지? 그 전에 내용하고 약간 다르다는 생각만 하면 되겠죠. 현재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의 형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위에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나올 것이고, 이게 나오면 우리는 뭐 할 거야? 60제곱을 하자는 소리잖아. 이거는 이제 연산이 짬뽕된 겁니다. 뭐하고 짬뽕된 거냐면 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ab 플러스 ba로 나올 거고, 거기를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요놈을 뭐 t라고 하면 t에 30제곱을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건 연산이 두 가지 문제라고. 기본적인 연산 하나, 거듭제곱에 대한 연산 하나.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가 뭐냐면 거듭제곱으로 나는 보고 있어. 우리 수준에서는 거듭제곱이 나오면 문제를 조금 더 까다롭게 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되니? 거듭제곱이 나오면 문제를 좀 더 까다롭게 내겠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러면 거듭제곱에 대한 특징을 판단을 하자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거듭제곱 문제는 앞에도 있고 막 뒤에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너희들이 많이 안 틀릴 것인데, 자, 거듭제곱의 기본 문제가 왜 안 보이지 내 눈에? 더 가야 되나? 조금 쉬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찾아볼래. 단순 거듭제곱. 오케이. 81번부터 나온 것 같아요. 앞쪽이 뭐 아니단 소리는 아니고 뭐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행렬의 연산 기본 연산이 끝나면 덧셈하고 곱셈이 끝나면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앞에도 있고 막 뒤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듭제곱이 나오면 자 이제 몇 가지 형태를 좀 기억을 해봅시다. 순서대로 선생님 순서대로 써줄게요. 첫 번째, 자 거듭제곱이 나오면 첫 번째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쓴다 이거지. 선생님 이건 순서라고 너 보고 있어.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쓴다. 자, 이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현재 올해는 더 높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케일리 해밍턴 공식 써서 푸는 문제는 안 나올 거라 보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행렬이 어떻게 보면 행렬 연산이 출발점은 곱셈이고 됐어요? 곱셈 연산이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가 케일리 해밍턴 공식이 되는 거야. 그만큼 케일리 해밍턴 공식이 꽤 중요한 공식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행렬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역행렬이야. 그때부터 행렬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케일리 해밍턴 공식 전까지는 행렬이 할 게 없어. 케일리 해밍턴 공식 전까지는 행렬이 할 게 없다고. 이해되니? 이 케일리 해밍턴 공식부터가 어떻게 보면 행렬의 의미가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케일리 해밍턴 공식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모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낸다 안 된다는 다른 문제라겠지. 알겠습니까? 이 공식은 교육과정에는 일단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교육과정에는 없어. 알겠어요? 근데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풀 수가 있어. 됐어요? 규칙성을 찾는다. 됐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방법으로도 다 돼. 두 번째 방법으로 다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풀자니 시간이 많이 걸린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써보라는 거야. 케일리 해밍턴 공식이 뭡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케일리 해밍턴 공식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가 좀 행렬이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너희들 문제 풀라는 문제에서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너무 많이 사용되는 문제를 많이 빼버렸습니다. 원래는 행렬 문제가 많았는데 많이 빼버렸어 일부러. 알겠어요? 몰라도 관계는 없을 것이고 혹시라도 나는 행렬이 너희 학교 선생님이 막 케일리 해밍턴 공식도 열심히 알려주고 막 그랬다 하면 한 문 정도 나올 수가 있다. 알겠어요? 케일리 해밍턴 공식의 얘 공식을 이용 가능인지 불가능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딱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의 형태 꼴이 등장하면 이용하자는 소리야. 곱셈 공식의 꼴이 등장하면 이용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쉽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용할 수 없는 게 있다. 세 가지로 구분될 거야. 그래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힘들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용할 수 없는 게 있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계가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이런 식의 형태야.
곱셈 공식이 나왔던 집중하세요. 여기다가 뭘 곱할 거야? a 플러스 2를 곱할 수 있지.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현재 쌤이 교환법칙 성립하는 얘기를 좀 해줬어요. 교환법칙 성립하는 가장 첫 번째 꼴이 우리는 뭐냐면 첫 번째 꼴이 행렬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행렬이 a만 있는 거야. 2는 단위니까 무조건 있는 거야. 2는 단위니까 무조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설명할 때는 a하고 2가 있을 때라고 말했어. a하고 2만 있을 때. 행렬 하나만 있을 때 a가 2가 있든지 b가 2가 있든지. 됐니?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만 바꿀 수 있으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문자가 하나로 바꿀 수 있다면 A, B 두 가지가 있는데 A, B를 어떤 식에 의해서 A라는 문자를 제거할 수 있으면 곱셈 공식,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할 거야? A 플러스 2를 곱하겠지. 그래서 뭐가 돼? A 세제곱 플러스 2는 0이 나올 것이고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A 6제곱은 2가 되고 A 5제곱부터 몇 개까지? 총 6개까지가 0이 된다는 걸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항식에서 곱셈 공식에서 썼던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연산이 좀 빨라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정신 차려. 조금만 정신 차려. 진짜 뭐 이거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 한번 써볼게요. 답지가 하나 있어요. 보면서 보면 내가 확실하게 이걸 이용했는지 이용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한번 써볼게요. 일단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써볼 거야. 됐어요? 자, A가 어떻게 됩니까? A제곱 뭡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D 그럼 얼마입니까? 2인가요? 2 루트 2분의 아닌가요? A 플러스 D 2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2 루트 2네요. 플러스 AD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플러스 2가 나온가요? 이래 된가요? 그럼 얘는 일단 우리는 이용을 현재는 못하는 형태네요. 그러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문제 잘못 골랐네. 이렇게 해서 제곱은 해볼 수는 있겠지. 거듭 제곱은 가능하니까. 이래 됐네.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A 제곱이 뭐가 됐다?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A 4제곱이 2가 된다는 생각이네. 됐습니까? 왜? 틀렸어? 뭐? AD 마이너스 BC 틀렸다고? AD 곱하면 2분의 1 AD 루트 이런 걸 곱하면 2분의 1 마지막에 하면 안 돼요. 루트 2분의 1. 아 나중에 돼.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루트 1을 쭉 넘겨갖고 해도 돼. B라 놓고 나중에 해도 돼. 알았어? 그 방법은 뭐 그 다음 방법이니까 해도 됩니다. 선생님 뭐 모르겠어. 틀렸을 수도 있어. 선생님 풀이가 지금 너희들한테 선생님 문제를 골라줄 때 선생님 이 정도 처음에는 골라줄라 했어. 한 행렬이 한 100문제 처음이니까 100문제 정도 골라고 내가 풀이는 한 100문제 정도 풀이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너희들이 선생님이 1차 거르고 2차 걸러가지고 문제수를 한 40문제만 준 거야. 행렬도 그들이 실제로 풀었으면 40문제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라고. 모르면 몰랐지 오래 걸리진 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다. 이 정도의 문제고. 자, 유사한 문제를 좀 봐볼게요.
자, 61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태연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61번. 합이 나왔습니다. 1차 합이 나왔어요. 1차 곱이 나왔어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읽으면서 뭐가 떠올라? 합, 곱이 떠오르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행렬에서는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면 된다가 언제부터야? 하면 된다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부터 출발할 수 있어. 이해되니?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생각되면 사용이 가능.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생각을 못하면 사용하면 안 돼. 우선적으로는 사용하면 안 돼.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사용 가능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 첫 번째 식을 봤더니 AB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왔지. 그럼 한 문자를 제거할 수가 있겠네. B를 제거할 수 있겠지. A로 나타날 수 있겠지.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라고 나왔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 요거 기억납니까?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행렬 A, B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나오게 되면 두 개가 역함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수, 수 단위 1 나오듯이 A, B 곱해서 1 나오듯이 A, B 행렬 곱해서 2가 나오면 역행렬 관계야.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얘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고 얘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어.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는 뭘 증명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야. 알겠어요? 보통 풀이 방법은 그렇게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이놈을 그냥 이때 대입하면 돼. 그렇게도 우리는 풀었잖아. 옛날에도. 방식 있을 때도 합 곱이 나오더라도 대입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렇게도 풀었단 말이야. 되니? 그러면 요 식은 어떤 식이 된다는 소리냐면 t제곱 마이너스 t 합이 1 곱이 1 얘를 만족하는 A, B다 이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의 합과 곱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쓴 겁니다. 됐습니까? 해라는 표현은 안 썼고 그냥 만족한다고만 썼어요. 요 식을 만족하는 A, B야. 다시 말해서 T에다가 A를 넣어도 되고 B를 넣어도 이 식은 만족한다 이거지. 이게 느낌상 뭐가 똑같아. 지금 우리가 방정식에서 봤던 내용과 유사한 논리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뭘 곱할 거야? A 플러스 2를 곱해서 A 세제곱 플러스 2가 0이라는 것이 나오고 A 6제곱이 2가 형태가 나왔지. 여기까지만 쓴 겁니다.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선생님 아까 썼던 거 몇 개는 더 안 썼단 말이야 지금. 이 식을 보고 쓴 거야. 아까는 쭉 있다면 A제곱, A세제곱 있으면 그거는 쭉 적었었겠지. 6개 로테이션을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값이 간단하게 A로 표현이 되겠죠, 이제. 얘도 간단하게 B로 표현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요 정도의 생각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됩니까? 다음.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쓰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잖아요. 시간이 안 걸려요. 한번 쓰고 사용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해야 돼요. 됐니? 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규칙성으로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보통 행렬을 봤을 때 행렬이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 뭐라고?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는 규칙성이 잘 나오는데 특수한 형태가 아닌 경우. 자, 여기서 특수하다는 말은 행렬이 성분이 4개나 있잖아. 성분이 4개가 있으면 그 애를 가지고 더 곱하기적 형태입니다. 케일림 차수가 2차잖아. 차수가 2차다는 것은 곱하기적 특징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성분이 4개가 있으니까 행렬을 2개를 곱했다. A 제곱을 했다. 예를 들어서 A 제곱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를 연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 이해됩니까? 성분 4개가 있는데 그 성분 중에 0이 많으면 연산이 좀 더 쉬워지겠지. 성분이 다 0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규칙성을 찾을 때 우리가 거듭제곱이 나올 만한 문제는 주로 0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행렬을 가지고 거듭제곱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0이 많은 성분을 갖고 있는 애들의 거듭제곱을 다 한 번씩은 적어봐야 되고 그 규칙성은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이해돼? 뭐가 많은 거? 0이 많은 거. 됐어? 그 다음에 1이 많은 거야. 0이 많은 거, 1이 많은 거야. 곱하기 1을 하면 좀 쉬워지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규칙성을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영이 3개짜리를 해봐야 되고, 했니? 영이 2개짜리 해봐야 되고, 뭔 알겠니? 한 번은 써봐야 돼. 근데 얘도 거듭제곱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근데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쓰면 훨씬 빠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한번 적어볼게요. 뭐 A, B, C, D라 놓겠습니다. 첫 번째 A제곱 뭡니까? 마이너스 A, AD 마이너스 BC는 0 요렇게 되겠지. 되니? 그러면 얘는 A제곱은 A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행렬로 적으면 A제곱 0, 0, 0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케일리 해밍턴 공식으로 이거를 유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대로. 거듭제곱 해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 A가 세제곱이 되면 A의 A제곱이 되고 맞나요? 이해되지? 그까지는 다시 A제곱에 A가 되겠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 세제곱에 0, 0, 0 이래 되네? 규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연산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 단 어떤 논리야? 얘를 연산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냐 이런 싸움이 되는 거라고. 그럼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더 잘 풀 거 아니야. 연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지금 이거 이제 케이스 하나 쓰고 있어. 됐어요? 자, 이것만 쓰고 얘가 다 똑같다 판단하면 안 돼.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결과 나오는 경우도 꽤 많다 이거야. 되니? 내가 그럼 먹을 거 세 번째 해볼게요. C 해볼게요. 똑같아요. C의 제곱 AD 더하기 AD 0 AD 마이너스 BC 0 C제곱이 뭐가 돼? 0이 되네요. 세 번째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0이 확실한가는 내가 연산해보고 판단하면 돼. 무조건 맞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됐어요? 2개짜리도 지금 뭘 해봐야 되냐면 2개짜리는 자 1을 해봐야 돼요. 1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와 많다. 4C2니까 6개 나와야 되겠네. 얘를 해봐야 돼요. 지금 연습을 해놔야 돼.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장담 못하지만 연습을 한번 해본 것과 안 해본 건 차이가 있겠지. 그러겠지. 평상시에 내가 이걸 연습을 할 때 케일리 해밍턴 공식부터 써란 이유는 그것이 큰 도움이 빠른 도움이 된다. 연산이 빨라진다 이 말이고. 실제 안 하면 너희들 거듭제곱 썼을 거 아니야. 문제가 거듭제곱에 예를 들어서 올해 25년도니까 2025가 나왔어. 그 문제는 규칙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니? 그 규칙성을 어떤 식으로 찾을 것이냐 이거지. 이 케일리 해밍턴을 통해서 찾을 것이냐 아니면 거듭제곱 실제로 해봐서 찾을 것이냐. 여기까지 2가지 방법을 다 연습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서술형이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쌤이 쓰지 말라 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거듭제곱을 제곱, 세제곱까지 하고 나서 땡땡땡 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객관식 앞쪽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놈을 다 어느 정도는 외워두자가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 또 있겠지. 너희들이 문제 풀다가 좀 많이 나왔던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야. 이 형태. 이 형태. 해보니까 외웠어? 외웠지? n제곱 했더니 뭐가 돼? 뭐? 1, 0. 이거 뭐가 나오지? a. n이야, n제곱이야. an 이렇게 나온 거요? bn 맞습니까? 얘는 몰라. 케일리 해밍턴 공식 쓸게요. a제곱 뭐야? 정신 차려. 여기저기 졸고 있어. 마이너스 AA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이래 되겠지? 뭔가 규칙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다는 소리는 이런 연산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안 보였던 거고 위에 두 개는 당연히 많이 나오니까 외워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잘 보세요. 잘 봐. 지워버리고 요걸 설명해 줄게. 잘 봐. 지금 얘를 케일링 공식 바로 써볼게요. 잘 보세요. a제곱 뭐야? 마이너스 2a 맞나요?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플러스 2는 0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곱셈 공식 중에 세제곱에서 2가 나오는 형태,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온 형태는 높은 차수를 바로바로 쭉쭉쭉 줄일 수 있었어. 근데 이 형태는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알겠어? 네, 잘 보세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게 2차, 1차, 1차, 0차 이렇게 가있지. 여기다 a를 곱하게 되면 3차, 2차, 2차, 1차, 2차, 1차, 1차, 0차 이렇게 온다는 소리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부터가 행렬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내가 이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있어. 이런 형태까지는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럼 이 형태를 어떤 식으로 빨리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러겠지? 자, 적어도 선생님이 위에 적어준 두 개는 기억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지금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중이라고 해. 됐니? 빈칸 넣기로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행렬에 대한 어떤 성질적인 부분을 이용을 하려면 빈칸 넣기가 나오면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고. 됐니? 그럼 얘를 이러한 규칙이 있네. 그러면 이놈을 an 플러스 2라고 적을게요.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와우 4개였네. 3, 2, 1, 0 요 말이잖아 지금. 위에 시겠다 an제곱을 행렬은 곱하기는 돼. 행렬은 곱하기 돼. n 대신에 수를 내가 넣어볼 수 있겠지. n 대신에 수를 넣어볼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뭐 아주 높은 숫자 말고 여기서 적어볼게요. a10 a9는 a10 마이너스 a9는 어떻게 돼? 9, 8이 되겠지. 9, 8은 8, 7이 되겠고 쭉쭉쭉 내려가서 얘가 뭐가 나오겠어? a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a9 마이너스 a8도 a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됐니? 쭉쭉쭉 적어다 보면은 A-2는 당연히 A-2가 되겠죠. 얘를 다 더하게 됩니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좌변이 A10-2가 되고 우변이 총 10개네요. 10A-2가 되고 A10제곱이라는 것은 10A-9E가 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 하는지는 알겠니? 이해됩니까 지금? 흐름이 이해돼요? 됐어? 뭐 이 정도는 알고 있고 자 이러한 어떤 문제풀이 방법론이 있더라 이 말이야. 알겠지? 자 한 번만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일단 외워두시고 됐어요? 자 요거 지금 0 두 개짜리 안 적어봤지? 첫 번째는 적을 필요 없어. 얘는 적을 필요 없어. 2니까 이건 적을 필요 없잖아. 얘는 a제곱 ad0 ad-bc 이렇게 되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형태는 a제곱이 2가 되는 형태야. 이 형태가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형태라고. 그러면 제곱에서 2가 되는 형태는 2만 있는 게 아니네. 얘도 제곱하면 2가 되겠지. 그러겠지? 근데 얘도 제곱을 하면 2가 나온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a제곱이 2가 되는 놈 중에 a가 2가 아닌 놈이 있더라 이 말이야. 알겠지? 세 번째 해볼게요. 요거 적어볼게요. 뭐가 돼? 세 번째는 a3의 제곱 마이너스 a 맞나요? a 더하기 d 1 ad 마이너스 bc 0 이놈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a 세 번째 제곱은 a가 되네. a 세 번째 제곱은 a가 되는 특징이 있잖아. 그러지? 다시 말해서 얘는 계속 a가 된다는 소리네. 계속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잖아. 뭐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a 세 번째 n제곱은 그냥 a 세 번째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겠네. 맞나요? 네 번째 마찬가지 되겠지. 얘는 얘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인가요? 다섯 번째 a 다섯 번째의 제곱 두 개를 더해서 얼마야? 1인가요? 1 마이너스 a ad 마이너스 bc 끝났잖아요. 요렇게 되는 특징이 있다는 말이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지? 됐어요? 너희들이 이게 이런 것은 한번 적어보고 아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케일리 해밍턴 선생님 적었지만 너희들이 케일리 해밍턴이 좀 어색할 수 있지. 선생님 먼저 썼으면 좋겠지만 안 돼 뭐야 돼 얼른 거듭적으로 해갖고 시간을 아껴라 이 말이 되겠어요? 행렬 문제가 조금 의미가 발생하려면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분명 이러한 성분 얘네들을 주면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하나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 이해되니? 근데 지금 행렬이 좀 낮게 나온다고 했잖아. 이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장담은 내가 못하겠다 이 말이야 지금 이번에는. 근데 다음에는 나올 거라 나는 보고 있어. 뭔 이해됩니까? 지금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너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 하지만 이런 것 정도는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음 지금 거듭제곱까지 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는 선생님은 이번에 행렬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등장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 문제는 이 형태 문제입니다. 앞쪽에 좀 찾고 싶었는데 이 형태 문제야 지금. 좀 더 앞으로 가면 있나 이게? 연립방정식에 대한 형태.
여기서부터 나왔네. 40번부터.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번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 이 문제가 쭉 40번부터 한 6, 8문 정도 있을 거라고. 문제가 약간씩 좀씩 다릅니다. 이 방법은 문제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해서 풀어놔야 돼요. 두 가지로 풀어놔라겠습니다. 태연아, 정신 차려. A 식이 지금 연립방정 형태가 두 개가 나왔고 질문이 얘가 지금 질문이야. 됐니? 선생님이 수업할 때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연습을 시켰습니다. A 식 하나 질문.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빨리 찾는 방법도 있어. 핵심은 누구냐면 얘의 핵심은 당연히 CD가 핵심이겠지. 요거 두 개로 어떻게 CD를 찾을 수 있을 건지 생각하면 요놈에서 그냥 요놈 빼면 CD 나오겠지. 3은 상수니까 확보할 수 있어. 가장 쉬운 AC로 등장한 거야. 오른쪽에 얘는 핵심 누구야 여기서는? 핵심은 여기 7호야 7호. 얘가 7호가 나왔으니까. 감사하게도 7호가 두 개를 더하면 7호가 나왔어. 이해되니? 됐어?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하라? 더하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때 그냥 A, B로 적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야. 1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답은 쫓아갈 수가 있어. 누가 좀 더 빨리 가냐 좀 늦게 가냐의 차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식을 두 개를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다겠지. 근데 더하고 빼고 할 때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더할 건지 이 말이 되겠지. 되니?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뭘 곱할 거야? x를 곱하고 두 번째 식에다가 y를 곱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이 두 개로 무조건 이 식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 예시는 딱 보면 보인다고. 안 보이면 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예? 우리 문제는 주로 이게 나올 거야. 두 개가 나왔잖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 이해되니? 두 개가 나왔는데 질문이 현재는 A를 구하는 게 이 문제는 아니야. 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야, 이 문제. 얘가 되고 얘가 나왔다 이 말이야. 어떻게 풀 건지 이런 대한 생각이야 지금. 질문이 지금 비슷한 문제가 다 등장하고 있어 지금. 뭐 이 정도 문제가 맞겠네. 요렇게 나왔어 지금. 됐습니까? 연습하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는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이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 방법을 요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안 나올 거라 보고 있어. 근데 두 번째 방법을 쓸 줄 알면 두 번째 방법을 쓸 수 있어야 A를 구할 수가 있어. 이해되니? 이게 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너희들이 까다로울 수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냐면 잘 들어와. 첫 번째로 풀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A, B가 있고 A, CD가 주어졌을 때 뭐 하고 있어? 첫 번째를 마무리 안 지어놨네. 첫 번째 방법이야. 자, 첫 번째 방법을 쓰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얘랑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라 이 말이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게 쉽게 딱 봐도 보인 것은 너희들이 관찰해가지고 얘를 빨리 만들 수 있다 하면 이렇게 풀면 돼. 됐니? 그냥 빼가지고 3 나누면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 얘는 조금 애매한데. A, B가 지금 앞에 개수가 지금 똑같아 버려요. A하고 B가 지금 개수가 똑같아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시는 안 맞아. 질문의 의도는 그렇단 말이야.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는데 얘를 만들어내래. 그러면 요거 둘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지 판단을 해가지고 딱 연산이 눈에 보이면 바로 쓰는데 안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에다가 x를 곱하고 이 식에다가 y를 곱해가지고 이 형태를 만들어내면 요놈을 연립하면 x, y가 뭔지가 나온단 말이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됐지? 자, 두 번째는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두 번째 식은 우리는 a를 바로 직접 구할 수가 있어서 요걸 연습시키는 겁니다. 근데 요 풀이 방법은 우리는 못 써. 소수령은 못 써. a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식을 통해서 a를 어떻게 구한다고? P, R, Q, S에 현재는 A, C 순서가 바뀌어갖고 요놈의 역행렬을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렬 공식을 나는 외우라고 했잖아요. 외우라고 했지? 다음 식으로 보내줄게요. 요것도 A, C, D네. 순서가 그렇게 됐네. 예? 해봅시다. A를 2, 1, 1, 1 4, 3, 2, 2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A는 4, 2, 3, 2 주의사항 뒤쪽에다가 했으면 뒤쪽에다 붙여야 되고 앞쪽에다 했으면 앞쪽에 붙이는 거야. 현재는 뒤쪽에 역행렬 이거의 역행렬을 여기다 붙인 거야. 뒤에다가. 그래서 얘는 단위행렬이 된 겁니다. 뒤에다 붙인 거야. 그래서 요놈을 연습하자 이거지. 알겠습니까? 얘는 AD-BC분의 1 상수 A하고 D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B하고 C는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해서 얘가 지금 요거라고 지금 순서는 A, B, C, D가 A, B, C, D야. 순서 헷갈리면 다 A, B, C, D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A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니? 자, 우리 서술형 나오면 이거 못 써. 혹시 이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서술형 나오면 이거 못 써. 자, 서술형 나오면 어떻게 쓰라는 소리냐면 여기다가 A를 A, B, C, D라고 적었고 좀 애매한데 다른 문자가 A, B, C가 주어져서 그래. A를 X, Y, G, 오메가라고 놓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식을 두 개를 적을 수 있다 이거야. X, Y, G, 오메가 2, 1, 4, 1, 1를 4, 2, 4, 3, 2 이렇게 써라 이 말이야 지금 문제를. 됐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역행렬 구하면 쉽게 갈 건데 A를 구할 건데 얘를 이렇게 쓰고 일일이 연산을 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2x 플러스 y는 4 오른쪽부터 쓰면 x 플러스 y가 2 2g 플러스 오메가가 2g 플러스 오메가가 3 g 플러스 오메가가 2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x, y를 구하라는 의도야. 이 문제의 의도는. 됐니? 당연히 이렇게 풀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지. 그래서 역행렬은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는 기억을 해놓자 이 말이 되겠고,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행렬이 앞으로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기억을 해놓자 이 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위치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립방정식 통해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풀어봐라고. 이 스타일 문제는.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식 바꾸는 것은 차수를 줄여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조건이 지금 자 2차식을 주는 이유는 무조건이야. 2차식을 준 이유는 a제곱을 만들어란 소리야. 뭐라고? 2차식을 준 이유는 a제곱을 만들란 소리야. 그럼 제곱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a를 곱하는 개념이라고. 됐니? 이 식의 양변에 a를 곱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a제곱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가? a제곱 자리 대신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a제곱 자리에 2a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는 a를 묶어내겠다 이 말이야. a를 왼쪽으로 넘기면 a가 4, 0 빼기 1 빼기 2가 2, 0 이렇게 나와가지고 a3 마이너스 2가 2, 0 이러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란 소리야.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만들어내겠죠. 얘를 넘겨서 연산한 겁니다. a로 묶어내서 연산한 거야. 2가 들어가고 연산한 거야. 이렇게 해서 식 하나가 있고 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a를 알아낼 수 있다. 또는 질문이 a 1, 2니까 요놈 두 개를 가지고 1, 2를 만들어 봐라 이 말이겠지. 쉽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쉽게 안 만들어지잖아. 쉽게 안 만들어져 지금. 지금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요거를 지금 만들어내라 이 말이야. 쉽게 안 만들어진다고 지금.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 문자를 곱해가지고 형태를 1, 2를 만드는 형태가 하나 있고 A라는 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게 두 가지 연습을 해가지고 누가 더 빠르고 편한지를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요거 두 가지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역행렬이 더 빠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역행렬이 더 빨라. 알겠어요? 하지만 서술형에 작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렇게 연습을 하자 이거야. 두 가지 다 연습을 해라고 해. 됐어요? 자, 위에 식에다가 뭘 곱할 거야? 위에 식에다가 x를 곱할 거야. 2x 0은 x 2x. 밑에 식에다가 y를 곱할 거야. 3y 마이너스 2y 2y 0 이렇게 될 거라고.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야. 더하든 빼든 상관없어. 2x 플러스 3y 그러면 마이너스 2y는 두 개를 더했으니까 x 플러스 2y 2x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요 놈이 뭐가 되면 돼? 요 놈이 얼마가 되면 돼? 1이 되고 요 놈이 2가 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y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2가 되면 된다 이거지. x가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고 결과물이 x가 2, y가 마이너스 2니까 0, 4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이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연산을 좀 생략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뭐 한두 주 정도 생략한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연습해야 한다고.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요 식을 그대로 이렇게 적는 거라고. 2, 0 3 마이너스 2 1 2 2 0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그리고 여기서 2 3 0 마이너스를 넘겨가지고 역행렬 곱하면 A라는 행렬이 우리는 구할 수 있다고 바로.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 엄마 잘 알겠니? 두 가지 방법 연습해가지고 둘 중에 내가 이게 편하다 빨리 간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억을 하되 이 방법은 소수령에 인정이 되고 역행렬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야. 빠르더라도. 됐니? 하지만 변칙에 대한 것은 역행렬을 기억하는 게 변칙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뭔 말인지 됩니까 지금? 자,
이 책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나는 안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류의 지금 A에 대한 2차식이 있습니다. 교환법칙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는데 자 75번입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행렬 A라는 행렬이 있어요. 행렬 A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등식을 만족한대요. 행렬이 있는데 등식을 만족을 한대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풀었으면 이 문제를 안 틀리냐면 자, 이 문제를 안 틀리는 방법은 A를 여기다 집어넣어. 오른쪽에다 식에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행렬식을 적어. 그러면 행렬식을 요걸 제곱하면 XY로 표현이 됐겠지. 그게 0이 됐다고 생각하면 식이 몇 개가 나올 거야? 성분이 4개니까 4개의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Y가 2차식의 연립방정식 형태가 떨어질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그것도 XY를 구했으면 안 틀리고 풀 수 있어. 연산은 어쩌겠어? 꽤 길겠지. 꽤 길겠지. 문자가 많아지고 제곱을 했으니까. 이해되니? 정신 안... 우리 어머니께서 커피 샷 좀 너 먹어라. 너를 좀 먹여야지. 나를 주면 나는 커피 좋아하지. 나. 미안해.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작년에 먹고 작년 4월달 5월달에 먹고 저번주에 한 번 먹었습니다. 1년 만에 먹었어. 그 목이 다시 작년에 먹고는 목이 안 좋아하고 안 참았어. 계속 안 먹고 이제 티만 먹어. 티만. 무슨 뭐 자몽티 레몬티 이런 것만 먹어. 저번주에 한 번 먹었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 근데 목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다시 끊었는데 커피가 들어서 마시고 있어. 시원하긴 합니다. 여튼간에 자지 말라고. 졸고 있네. 졸고 있네. 놀고 있네. 잘 봐. 마치 뭐처럼 보여? 켈리 해밍턴 공식처럼 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켈리 해밍턴 공식의 제일 주의할 사항이야.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나는 좀 오바야. 근데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여튼간에 켈리 해밍턴 공식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낸단 말이야. 왜? 켈리 해밍턴 공식으로 풀지 말란 소리야 실은.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켈리 해밍턴 공식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를 이거 소수령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겠어요? 됐어요? 자, A를 켈리 해밍턴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A가 K2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됐어요? 이게 A가 K2일 때와 A가 K2가 아닐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 돼요. A가 K2일 때와 A가 K2가 아닐 때로 구분해서 풀고 됐습니까? 이때만 켈리 해밍턴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실은. 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면 되냐면 아까 연산해야 된다 했잖아. 연산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 근데 이렇게 풀면 바로 끝납니다. A가 K2이면 이놈이 어떻게 돼?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E는 0이 되겠지.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무조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K가 얼마하고 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1이네요. 됐니? 다시 말해서 A가 뭐냐면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 1, 0, 0, 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두 개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얘가 켈리 해밍턴 공식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XA AD 마이너스 BC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E는 0 이렇게 돼서 X는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Y는 뿔마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A라는 것이 1122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4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행렬 A가 선생님 나온다고 해서 풀어준 게 아니야. 요 문제는 이런 문제는 요렇게 풀어야 좀 쉽게 빨리 끝난다 이 정도로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마지막은 흐름적인 부분만 선생님 설명해 준 거야. 마지막 문제는 이제 거듭 제곱했으면 OX 문제로 갑니다. 선생님이 집어준 문제는 몇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자, 이 문제도, 자,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이런 류의 문제는 안 했어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 얘기는 안 했을 뿐이야. 자, 이 문제는 너희들이 문장을 식을 만듭니다. 연립방정식 식을 만들 거야. 그 연립방정식 식을 적당하게 행렬, 두 개의 행렬을 자리를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뭐 이거는 무조건 이거다 이런 룰이 없어. 행렬 두 개를 A하고 두 개의 행렬이 나올 거라고 연립방정식을 만들 거라고 그걸 행렬로 바꿔봐라는 소리야. 자리를 바꿔가면서 A, B, B, A 바꿔가면서 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모든 성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는 자, 요것이 조금 부족하게 나왔고 너희들 수준에서는 몇 가지만 체크를 해줄게요. 자, 148번입니다. 체크해 주려고 그래. 기억할 거 세네 가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세네 가지. 기억 A 더하기 B는 2죠. A, B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 문자 하나를 제거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교환법칙이 가능하다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교환법칙이 가능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곱셈 법칙이 다 사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 근데 조건은 그게 아니네요. 지금 A 플러스 B가 2가 되니까 뭐 약간 비슷하게 나오겠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쓰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된다. 원래는 안 된대. 이 조건이 있음으로써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이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나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됐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A 플러스 B가 2니까 여기다 2를 넣을 수 있어서 맞는 말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리고 식의 변형까지가 나온 거야.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풀어달라는 소리는 요놈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이렇게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달라는 소리야.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소리야. 얘는 무조건 안 돼. 됐어? 기본적으로 방정식 같은 논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기억하세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기억하자는 소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됐어요? 되는 게 있어. 안 나올 거야. 됐어? 자, 되는 거 있는데 고차 쪽에서는 있습니다. 고차 쪽에는 있었다. 혹시 내가 기억하고 싶다면 고차 쪽에는 있다. 2차에는 없어. 2차에는 없어. 2차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이게 무조건 틀렸다고 기억을 하라는 소리야. 자, 디귿은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제곱해보고 곱해보고 이러한 형태야. 곱해보고 제곱해보고. 다음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했어? 교환법칙에 대한 얘기했고, 방정식 기본적으로 2차에 대한 방정식은 해를 쓴다. 그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얘입니다. 얘. 니은. 자, A5제곱 A제곱 2이면 A가 2가 되냐 이런 거 질문이야. 자, 여기는 보통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AP가 2이고 AQ가 2이면 AR이 2냐고 물어본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해. 됐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R이 PQ의 최대 공약수까지 내려옵니다.
PQ의 최대 공약수까지 내려와. 그 이상은 못 내려가는 거야. 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최대 공약수. R은 PQ의 최대 공약수. 이 문제에서는 5, 2니까 1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해서 내려오는 거야. 최대 공약수까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니은 같은 문제 하나 주고 또 다른 문제 이렇게 질문하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이렇게 질문한다 이 말이야. AP는 2고 AQ가 2니까 A는 2가 될 수 있냐라고는 질문할 거라고 보통은. 알겠어? 이거 안 된다고 해. 어디까지 내려온다고? 최대 공약수까지만 내려올 수 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요거 니은 있네요. 아까 했던 거네. A제곱이 2면 A는 2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A씨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2도 있어요. 얘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반예야. 이거 안 되네? 뭐지? 하는 것은 대부분 반예입니다.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됐어요? 자, 이 문제도 그런 문제네. 얘를 대우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대우로 쓰면 A,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냐 이 말이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해. 왜? 반예라고요. 0 많은 거 쓰면 돼요. 0 많은 거 쓰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